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인 분양이 전국에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늘다 보니까 지금 할인 분양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지금 분양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분양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 상당 부분 그 수요자들이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단지는 상당히 수요자들이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대구 같은 경우도 지금 집값에 대한 조정 국면이 들어간 지역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도 뭐 3월에 청약을 했었던 현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도 뭐 분양 물량의 한 절반가량들은 어떤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행사 측에서도 한 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울산에 있는 모 현장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할인 네. 분양하고는 좀 다르게 뭐 중도금 무이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먼저 받았던 수분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그 분양을 받을 때 원가대로 샀고 이분들은 뭐 10%, 15% 정도 할인 분양이나 무이자 대출이 나간다면 피해를 본다라고 인식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네. 혼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 어떤 뭐 청약 열기라든지 뭐 흥행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들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할인 분양을 하는 그런 현장들이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거죠. 분양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뭐 강북에 있는 뭐 현장 같은 경우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분양이 안 된 거에 대한 그 순위가 없이 그냥 청약을 좀 자유롭게 하는 현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 무순위 청약을 벌써 5번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고요. 또 계속적으로 속도를 못 내면서 분양이 안 되다 보면은 네. 이 분양을 하면서 자금을 집행을 해주는 뭐 이런 그 금융을 주는 뭐 대주당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인 압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너네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가를 좀 낮춰서 빨리 상한을 해라. 할인 분양을 해라라는 압박들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양가보다도 1억 정도 낮은 그 가격으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어떤 특정 지역, 특정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지방권, 서울에서도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장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지역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도 6월 네. 기준으로 봤을 땐 719개, 9가구가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월에는 178가구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또 같은 동년 대비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10배 정도 급증한 규모다 보니까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할인 분양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은 집값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집값이 떨어질 전조 증상으로 보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 뭐 할인 분양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뭐 매매 수급 지수라든지 낙찰가율 또 선도 아파트 뭐 소비자 심리 지수 청약 경쟁률 미분양률 뭐 이런 것들이 선행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지표들이 모두 다 지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할인 분양까지 일어난다라는 거는 결국은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고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 가격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금리에 대한 인상 추이가 지금 정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의 그 발걸음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그 침체가 계속 이루어진다라면 이런 미분양 추이도 늘어나고 또 청약 경쟁률은 떨어지고 할인 분양까지 이어진다라면 앞으로는 이런 뭐 주택 가격의 뭐 고점 인식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하게 시장에 퍼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할인 분양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 시행사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할인 분양 현장들이 일어나면 기존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대비
청약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내 집장만은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할인 분양이 일어나면 주변 집값에 영향을 가격을 줄 수도 있고 또 기다리는 입장에서도 10%, 15% 수십 퍼센트가 낮아질 수 있는 가격인데 지금 당장 청약을 받을 수 지금 당장 분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작용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네요. 보니까 변곡점이라는 그런 여러 생각들이나 그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시장 자체가 매도자나 공급자보다는 매수자나 수요자들이 조금 더 우선권이고 또 선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상당 부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복합적인 이유에 더해서 앞으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 빌라 시장도 하락장으로 좀 전환을 했다고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 빌라가 어떤 투자 상품 중에서는 가장 좀 열악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아무래도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상품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가격들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그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이제 아파트가 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아무래도 시선이 향하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파트 시장하고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 부분 꺾이고 하락세에 들어왔다 보니까 이 빌라만 홀로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 큰 대세 안에 동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동조세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의 그 연립다세대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0.55 정점 찍은 이후로 그냥 가파르게 올해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실거래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폭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그런 조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시장의 흐름을 대변을 하는 게 거래량에서도 나타나는데 네. 이런 거래량에 대한 그 축소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연립 그 거래량 같은 경우가 4월 달에는 한 3,800건 정도 됐고 또 5월 달에는 3,700건 정도가 됐어요. 네. 근데 6월 달에는 거의 3,000대 초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추세의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년 동기를 대비했을 때는 5,400건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또 30% 정도가 쪼그라든 그런 거래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거래량에서만 우리가 우려를 할 게 아니라 이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깡통전세라고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아무래도 무주택 또 서민 이런 분들이 많이 임차를 하고 있는 이 빌라 시장에 이런 주택 가격이 꺾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빌라라는 것이 아파트보다도 감가상각이 빠르기 때문에 또 선호도도 낮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조정 장세에 들어와 있는 만큼의 아파트, 오피스텔이 꺾여 있고 지금 다세대 주택이 꺾이고 있는 것이 단순히 순차적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가격 흐름에 조금 하향, 조정 이런 것들에 더 취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가 아무래도 주택 시장, 부동산 업계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로 여겨지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깡통 전세 위험이 이 빌라 쪽에서 더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깡통 전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깡통 전세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그 전세가율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넘는 것을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주택을 매입을 한다든지 임차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전세가율이 80%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올 전세라고 하죠. 100%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결국 보증금하고 월세를 좀 조정을 해서 이 전세가율 높은 것은 좀 회피를 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신축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축 빌라는 주변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정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가격이 오고 가고 하는 뭐 폭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예전에는 신축 빌라가 조금 더 깨끗하고 아무래도 뭐 선호도가 높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기에서는 신축 빌라보다는 연차가 어느 정도 좀 지난 빌라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런 뭐랄까 그 전세가율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국면 안에서는 전세가율이 계속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계속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 깡통 전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8월 전세 대란 이 소용돌이 안에서는 지금 뭐 신축 빌라 또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신축보다는 뭐 조금 준공이 한 5년 정도 지난 주택들 중심으로 또 그다음에 전세가율이 80%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한 50에서 한 60% 정도 되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너무 높고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뭐 소위 말하는 조금 요즘에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거의 약 한 6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금 월세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뭐 빌라 가릴 것 없이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선착순 분양이 지방에서 많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선착순 분양이 뭐고 이거를 또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요. 이게 선착순 분양이라는 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분양을 할 때 미달되는 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분양 주택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분류되는 주택들 그런 것들을 매입을 하는 뭐 말이 선착순 분양이지 결국은 이런 미분양 분양권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주택을 빨리 와서 매입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청약 자격들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빨리 와서 받아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선착순 분양의 참 문제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은 주택수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세금 계산할 때는 주택수로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포함이 돼요. 지금 주택수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가 되거든요. 선착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무주택자는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청약 과정은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세금적인 거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그렇군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도 지금 아까 지방부동산 안에서도 뭐 청약 열기라든지 할인 분양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방이나 뭐 일부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하락 국면이라는 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몇 년 뒤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대는 지금 수많은 뭐랄까 보고서를 내고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계속 전망치가 바뀌고 수정되는 이 판단 안에서 과연 판단이 미래 가치를 확실하게 따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선착순 분양, 그다음에 청약 자격을 유지를 할 수 있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현혹이 돼서 소위 말하는 선착순처럼 뭐 불나방처럼 뭐 뛰어들어가지고 뭐 이런 리스크를 감내를 하는 것보다는 좀 시장 환경을 좀 살펴보고 또 주택수에 포함은 되진 않지만 세금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하신 다음에 뭐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선착순 분양이라는 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서 청약 자격 유지가 된다고 해서
참 혹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 환경을 두루두루 잘 살펴보면서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용산이라는 것이 글쎄 요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주변 앞에 있는 공원을 개방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 이 용산이라는 것이 서울의 가장 중심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뭐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이 뭐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계획들도 있었는데 이런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국제 업무지구로 탈바꿈을 한다 보니까 뭐 지금 침체된 부동산 시장 안에서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도 뭐 소위 부동산의 어떤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역 일대에 있는 아무래도 뭐 매물들 같은 경우는 뜨거운 시장이다 보니까 그 급매물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소진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접해지고 있고요. 또 그 용산 일대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들 아무래도 땅값이 높아지고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면은 사업성들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들이 좀 약했던 지역들에는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들 보면 용산공원도 있고 또 이촌동이랑 보강동 일대 뭐 대규모 정비 사업도 있고요. 또 청와대 집무실도 옮겼고 정비창의 국제업무지구 또 교통에 대한 허브 이런 것들이 변화한다 보니까 네. 어떤 서울의 중심 안에 뭐 큰 역할을 하는 그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투자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냥 뜨거운 뭐 그 키워드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다만 걱정되는 것이 지금 시장 안에서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 방향에서 뭐 특정 지역들 또 어떤 특정 지역에만 그 개발이 국한되다 보면은 또 소외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네. 또 서울시 안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지역적 양극화 또 자산에 대한 양극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 침체된 국면에서 특정 지역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조금 뭐 불만에 대한 목소리도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규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끝낼게요.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적용을 받는 LTV 비율이 더 늘어났어요.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건데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역 관계없이 또 가격, 소득 관계없이 대출 한도는 6억으로 해서 이제 80%까지 확대를 해주는 그런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보다는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축소되고 굉장히 긴축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는 시장 환경에서 이렇게 대출을 풀어준다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주택 그 매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는 아직 뭐 미지수고 뭐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만큼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손바닥 부동산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